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1990선 회복,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불과 6포인트 앞두고 199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여 만인데요. 외국인은 올해 최대 순매수 규모인 8,800억 원을 매수했고 프로그램에서도 비차익 중심으로 6,4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옵션 만기를 앞두고 또 한 번의 변동성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비책을 대박플러스 시즌2에서 꼼꼼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한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 자료 함께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주식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외국인이 일을 낼 것 같습니다. 8,800억 원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오늘장 시장 키워드 받아볼게요. 네, 외국인의 이런 매수세. 네. 서프라이즈입니다. 서프라이즈 하고요. 참, 한마디로 뭐 표현한다면 진격의 외국인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뭐 실제적으로 지금 시대의 진상들이죠. 진상들이고 지금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을 위한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포지션은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철강업종도 그렇습니다. 철강업종의 바닥을 바로 외국인이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를 바닥으로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중국 증시가 상승할 때마다 외국인은 철강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오늘은 투스텝이 또 들어왔죠. 바로 경기 순환주인 기계업종까지도 어느 정도 매수권으로 가담을 시키는 모습이었죠. 자, 우리가 경기 회복 모멘텀을 따질 때 왜 철강업종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 철강이 바로 소재 분야죠. 그럼 이 소재라는 분야 자체가 어느 정도는 순매수로 유지가 되고 가격이 오른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1차적으로 사용하는 것 바로 기계업종이죠. 기계업종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겠고요. 이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소비 회복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철강업종 그리고 기계업종이 오른다는 것은 경기가 확실하게 예전과는 다르게 바뀐 것은 확실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왜 이렇게 기관의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을까? 일단은 저는 이렇게 유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00포인트 이상에서 있던 매물을 좀 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소화를 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좀 더 유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고요. 우리가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이평선이 상당히 조밀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 자체는 지지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지지점 자체가 처음에는 등락폭이 상당히 큰 지지, 그만큼 힘이 없는 지지로 나타났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지지는 면밀하고 정교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개가 돼 있죠. 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는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난다. 주가는 조금 상승을 하고 거기에 거래량은 줄어든다. 그럼 우리가 흔히 다이버전스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방향성에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래량의 바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방향성이 상방이든 아니면 하방이든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상태로라면 하방보다는 상방에 우리가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2주 전에 시장은 어느 정도는 지금은 좀 더 1주 전이죠. 제가 관망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틀렸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관점으로는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멈출 수 없는
외국인의 이런 매수세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외국인이 독자적으로 외국인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런 기간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린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종목군을 편입하기 전에 지금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괜히 지금 상태에서 포트폴리오를 옮기게 되면 말 그대로 지금은 고가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의 고가는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과열권 그리고 과매수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인버스를 추천하는 몇 분에서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런 상승 자체를 좀 더 즐기시되 중요한 부분은 포트폴리오 변경보다는 좀 관망세 그리고 보유를 하는 관점으로 좀 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또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물에 대한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벌어질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어차피 시장은 우리 예상대로 안 가거든요. 그러면 대응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있는 시장의 분위기는 바로 보유를 좀 더 제가 제시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유럽의 경기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 자체 좀 더 연기가 되는 상태고, 대신에 이 부분 자체 11일 날 상원에서 발표를 한다고 했죠. 회의 결과를.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이런 불확실성에 휩쓸릴 우리나라 코스피 장세가 될 수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관망의 분위기를 좀 더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고 내일도 기회고 그리고 이틀 뒤에도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 어차피 종목으로 따지면 100원, 200원 차이 나거든요. 그 100원, 200원을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안정적인 측면을 좀 더 위해야 되는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코스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서 코스피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평선 자체가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다. 그리고 위에 상방 자체는 아직까지 오버히팅 된 부분이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코스닥 한번 볼게요.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월봉상의 화면이고,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 상단과 하단이 있으면 상단 자체 오버히팅이 조금씩 되고 있다는 거죠. 오버히팅이 됐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1차적인 파동이 실패를 했다고 우리가 또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박수권 안에 갇혀진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서 있던 물량 자체가 이미 빠져나온 물량으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급 패턴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때 아닌 광고가 잠시 떴는데, 거래량을 좀 동반한 이런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코스닥이 생각보다 고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는 사실 두 가지죠. 외국인이 크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은 오로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개를 말씀을 드린다면 기관은 지금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을 때 일단은 돈 있는 놈한테 붙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외국인의 지금 매수세를 좀 더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IT의 반등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IT에 대한 반등을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상승이었고, 그리고 종목군마다 조금 다른 특징을 보였거든요.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요. 삼성전자에 대한 IT를 시장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에 대한 IT를 집중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중국발 IT,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애플발 IT겠죠. 자, 우리가 애플의 주가를 잠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애플의 주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애플의 주가 한번 볼게요. 애플의 주가 자체가 지금 하단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 분포가 잘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패턴을 좀 나타내고 있는 기조를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하단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상승에 대한 거래량을 좀 더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IT, 애플 보급형 모델 나온다는데 가격과는 상관없이 지금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러면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은 조금씩 주가가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인텔의 주가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인텔의 주가도 어때요? 인텔의 주가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만져주면서 뽑아내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기 민감주, 전기전자 업종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업황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점이고요. 한 개 더는 바로 애플발 한 번 더 보시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죠. 하지만 2위부터 5위까지는 바로 중국 업체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중국 시장 자체는 상당히 크게 발전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대한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꼭 한 번 더 파악을 하시고,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제가 전문가 방송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엔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삼성 SDI와 서울반도체를 해주실 텐데, 먼저 삼성 SDI. 오늘 기관의 매도로 수익률을 좀 반납하는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예, 맞습니다. 가장 치기 어려운 또 삼성 SDI가 또다시 뭐 이렇게 AS를 하게 됐는데, 삼성 SDI 잠시만요. 삼성 SDI를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삼성 SDI 주가를 보시면 오늘 큰 낙폭을 유지를 하는 좀 상태였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왜 이렇게 삼성 SDI가 빠졌을까?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의 주가 자체가 간밤에 상당 부분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를 지금 보기는 좀 힘들고 주가 자체가 상당히 빠졌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나타나는 형상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품을 출시하고 난 다음에 기대감이 잠시 좀 꺼지는 단계구나, 그렇게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주식 중에 한 개가 바로 삼성 SDI라는 거죠. 자, 삼성 SDI의 적정 주가 PR 10배로 매겼을 때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 바로 13만 원대거든요. 그럼 하단에 자, 가격적인 부분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여기가 되겠네요. 13만 3천 원 부근이 지금 적정 주가였다는 거죠. 그러면 2분기까지의 적정 주가는 13만 3천 원, 13만 5천 원이었지만 중요한 거는 3분기 실적이 과연 어닝을 기록할까 말 것인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순간은 우리가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수급적인 부분으로 좀 더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급적인 부분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위에 지금 16만 4천 원짜리에 줄을 한 개 끊었는데 중요하니까 꺼놨겠죠. 중요하니까 꺼놨고, 그리고 하단에 좀 더 보시면 우리가 주봉상으로 보시면 딱 티가 납니다. 자, 무슨 티가 나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 거래량을 동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양봉과 양봉 사이에 어느 정도는 갭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갭이 뜻하는 바는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에 이 갭 같은 경우에는 사수하겠다, 안 내리겠다 주가를, 그런 뜻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 SDI 만약에 중기 이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좀 더 접근하셔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잠시 좀 참고, 우리가 가격대를 봐야 되는 것은 16만 원대 부근에서 매수권으로 가담을 하시자. 그래서 매수는 15만 5천 원에서 16만 원 사이를 우리가 분할 매수로 다시 한 번 더 좀 가담을 하시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겠나. 어차피 지금보다 3분기는요, 좀 더 좋은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좀 더 장기적이고 이런 플랜으로 가져갔을 때는 틀림없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그런 주식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8월 13일 매수했던 서울반도체 목표가 종가 기준으로 39,200원. 바짝 다가가기도 했는데요.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추가적인 AS 부탁드릴게요. 예, 서울 반도체를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조금 포인트를 좀 잡았던 게, 외국인이 만져준다고 했죠. 외국인이 만져주는 전형적인 종목군 중에 한 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같이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서울 반도체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
지금 기관에서는 계속적인 매도세가 꾸준히 출회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매도를 할까?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외국인은 주봉이라든지 아니면 월봉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봉이라든지 주봉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울 반도체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봤을 때, 자, 서울 반도체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월봉인데 월봉상으로 어때요? 월봉상으로 아직까지 5일선을 바짝 물고 올라가는 상승 패턴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대신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일봉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예요. 자, 일봉을 만져주는 애들은 바로 기관이나 아니면 세력을 우리가 일봉을 만져주는 애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다음에 월봉을 만져주는 애들은 외국인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월봉을 만져주는 애들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서울 반도체의 시세가 죽었다고 표현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이평선 자체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60일선 부근에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매수세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회사의 실적은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이 안 좋게 지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 반도체 걱정이 되는 거지, 어차피 회사의 실적을 따라가는 게 바로 주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좀 더 홀딩 하시는 전략, 그리고 포인트를 잡는다면 월봉을 좀 더 보시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더 삼으시는 게 좀 더 수익률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두 종목은 보유 관점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안의 종목들은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천만 국민들이 모두 주식을 공부하는 그날까지 주식의 기초부터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아낌없이 공개하는 이 시간, 이상로의 오주파,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대박플러스 시즌2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상로 전문위원의 강의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저의 매력 발산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제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한 개를 또 뽑는다면 바로 쉽게 설명하는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시청을 해주신 것 같고, 자, 오늘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죠. 자, 애매한 부분을 제가 오늘 해결해 드리려고요. 지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주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계좌관리 및 주식 투자에 대한 해법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계좌관리 그냥 사고 팔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60%,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손절가만 대응하면 되지, 그게 30%죠. 하지만 결국에는 수익을 내는 것은 나머지 10%만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수익 나는 애들이 계좌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종목을 매매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법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아는 기법도 상당히 많고, 뭐 여러 가지 기법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기법도 말씀을 드리면, 뭐 뉴스나 공시를 통해서 그걸 보고 뭐 선반영 아니면 우려감에 대한 해소라고 해석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상한가 따라잡기도 있을 수도 있겠고, 뭐 하한가 따라잡기도 있을 수도 있겠고. 혹시 강동석 앵커님은 어떤 뭐 기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가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가치 투자. 네. 예. 불변이죠.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신 가치 투자 같은 경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겠죠. 네. 예. 그런 또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축을 위하는 분들은 좀 더 또 다른 방법,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에 추정 매매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자,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상한가에 대한 종목군 중에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한가를 따라잡는다는 거죠. 자, 오늘 한번 같이 볼게요. 상한가를 갔던 종목군이 몇 가지나 있을까?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네, 오늘 상한가를 갖는 종목들 보면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부분 다 우선주가 오늘 상한가에 대부분 도달하는 모습이었고, 자, 우선주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코스닥 한번 보시면, 자, 오늘 뭐 3P 시스템 아니면 뭐 한국테크놀로지, 현진소재, 용현BM, 그리고 티모 NM, 그리고 에어파크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한 개 집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용현BM이 거래량이 오늘 가장 많죠. 티모 NM이 제일 많네요. 이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들 뭐 잠시 상한가 따라잡기 뭐 설명해 드린다면, 자, 티모 NM 보겠습니다. 자, 책에 기술된 내용들을 토대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 기법은 어떤 방법이냐? 상한가를 몇 시에 가느냐가 또 중요하죠. 몇 시에 상한가에 도달을 하느냐? 그리고 매수 잔량이 얼마냐? 요걸로 세기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 한 종목을 좀 볼게요. 자, 티모 NM 한번 보시면, 자, 5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게 바로 1시 반이죠. 오후에 상한가에 도달했구나. 그러면 일단은 약하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약하다. 그리고 매수 잔량을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매수 잔량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0만주. 10만주죠. 생각보다는 적죠. 적다. 그러면 그렇게 좀 세진 않겠네. 내일 상한가를 도달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상한가 따라잡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냐.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확률은 뭐 어떻게 계속 하시는 분은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확률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렸고, 뭐 하한가 따라잡기, 오늘 하한가를 갖는 종목이 없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만큼 좋았다는 거고, 그래서 하한가 따라잡기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 종목 중에 발굴을 한다. 자, 그럼 오늘 상한가 갖는 게 몇 개였죠? 6개. 6개. 외국인 기관의 추종 매매.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패턴을 이용해서 따라서 하는 거죠. 그림자 매매라고도 하는데, 한간에 상당히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인기에 많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 있던 책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따라잡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놨고 게시를 해놨죠. 그래서 방법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오전에 몇만 주가 들어왔을 때 규칙적인 매수를 하면 그 주식은 좀 더 많은 매수를 해서 상승할 확률이 높고 추세적인 부분도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런 식인데 그런 부분 있고요. 또 요새 들어서 좀 많이 나오는 게 연기금 추정 매수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패턴을 응용을 하면서 또 연기금의 추정 매수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을 좀 더 유달리 보는 거죠. 자, 연기금에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연기금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치의 척도라고 적어놨는데 연기금이 가치 투자와 비슷한 스타일로 매매를 하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연기금은 특이한 부분이요. 중소형주에게도 매수를 많이 보인다는 점이고 거기에 대해서 PER 가치에 대해 상당히 유용하게 대처를 하는 애들이 바로 연기금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만 보시더라도 자, 증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볼게요. 자, 코스피 맞죠? 코스피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1900포인트 밑에서는 우리가 PER 가치를 얼마라고 하죠? 8에서 9배, 8.3배 뭐 그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19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같이 선을 한 개 그어놓고 자, 보시면 하단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누가 매수가 많이 들어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부분이 연기금의 매수세는 꾸준히 들어와 줬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연기금이 어차피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곧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만큼 지수적인 부분만을 보더라도 연기금이 상당히 PER에 대해서 엮여 있고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가치를 쫓아가는 게 바로 연기금이구나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뭐 또 매매 많죠. 거래량을 이용한 뭐 매매 방법이 또 있겠죠. 뭐 거래량의 분출과 최저 거래량을 이용하여 방향성을 예측한다. 뭐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바닥이 칠 때 거기에서는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부분. 보조 지표를 이용한 매매, 뭐 MSCI, 스토캐스틱, 아니면 RSI, 투자 심리도 이런 부분이 있겠고, 박스권 매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의 저항과 지지에 대한 부분을 이용하는 거죠. 뭐 상단에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으면 팔고 밑에서는 산다. 뭐 이런 거. 이평선을 활용한 매매. 이평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을 이용한다는 거죠. 어차피 이평선이 뭡니까? 강의에서 말씀드린 거 복습으로 말씀드리면 이평선이 가격이죠. 종가 가격의 이은선이 바로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게 바로 이평선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기법이 많다고 꼭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라는 거죠. 기법이 많다고 꼭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상한가 매매를 했다면 6개 종목을 받겠죠. 6개. 그리고 뭐 외국인 기관을 추정했다면 그 중에 뭐 15개 정도를 받겠고요. 그리고 뭐 연기금을 또 추정했다면 10개 정도 뭐 뽑아서 한다. 봤을 것 같고, 뭐 박스권 매매하면 또 뭐 20개 정도 나오겠죠. 뭐 쭉 있습니다. 기법이 많다고 과연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마인드겠죠. 기법은, 시청자 여러분, 기법은요, 저 말고도 다른 분이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책으로도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시중에 가면 책이 많습니다. 책이 상당히 많고요. 책을 보고 책대로 했다. 수익이 날까요? 날까요? 반반이죠. 반반이죠. 자, 우리가 한번 시장에 다시 한번 키면, 자, 이때 6월 25일이죠. 6월 25일 날 시장은 큰 과매도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런 날 기법은 다 틀리다는 거죠. 이런 날 기법은 다 틀립니다. 항상 무슨 책이든지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이 기법을 쓰면 맞는 내용만을 기술을 하지 틀린 내용은 기술 안 한다는 거예요. 책을 볼 때는 이해가 쉽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가 되죠. 하지만 집에 와서 내가 차트를 켜고 난 다음에 HTS를 켜놓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를 대입하다 보면 이거는 또 아니네. 이건 또 다르네. 또다시 미궁으로 빠지는 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법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시청자분들 그리고 모든 회원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기법이 아니고 자기의 투자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기법은 제가 지금 그냥 얘기를 해드려도 몇 가지, 뭐 100가지를 얘기하려면 100가지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해야지 수익은 날 수 있는 거고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시장을 좀 더 쫓아가는 방법을 써야지만 수익을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이런 날은 다 틀릴까? 이런 날 다 손절합니다. 그 전날 다 손절을 하죠. 과매도구나. 상당히 너무 많이 떨어졌다. 다 손절하고 난 다음에 시장은 크게 올라가고요. 이럴 때는 기법은 다 틀린다는 거죠. 이때가 됐을 때 모든 방송에서 하는 얘기는 파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락권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똥차게 또다시 크게 오르는 게 바로 시장의 분위기였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좀 더 참고 좀 더 시장과는 움직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기법이 아닙니다. 기법이 아니고 어떤 종목을 기가 막히게 사느냐.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사느냐, 그리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느냐는 거죠. 자, 종목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매매를, 추정 매매를 하는데, 외국인과 기관 추정 매매를 하는데, 차트를 딱 봤는데, 외국인이 오늘 12 플러스 10이 딱 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오늘 외국인 들어왔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외국인 매매를 할 때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종목군에 해당해서 이 기법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야 되고요. 기관을 만약에 추종하는 분들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많이 사는 종목을 따라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종목마다 다르다. 종목마다. 어떤 종목을 A급 종목을 하는지 아니면 B급 종목을 하는지 아니면 C급 종목을 하는지에 따라서 기법은 달라진다는 거죠. 종목은 A급인데 나는 기법을 C급 종목을 선택하는 기법을 쓰고 있다면 당연히 수익은 날 수가 없습니다. 내 기법은 외국인 기관 메이저급을 해당하는 A급 종목을 해야 되는 기법인데 종목은 C급이에요. 그래 당연히 안 맞죠. 이런 거를 먼저 종목 발굴에 의해서 발굴이 되어야만 그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우리가 티모 A&M이라는 이 부분을 봤으니까 이 기업의 오늘 종목별 투자자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티모 A&M인데요. 그래도 요건 좀 낫네요. 요건 좀 낫네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요거는 100만원 단위입니다. 요거는 100만원 단위예요. 단위는 100만원이고. 100만원 단위로 봤을 때, 자, 그 전에 플러스 44면 얼마입니까? 4,400만원 있죠. 4,400만원이죠. 금액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17은, 플러스 1,700만원이죠. 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얘들이 정말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1,700만원 이렇게 들어올까요? 아니죠. 이거 1억 8천이거든요. 그럼 오늘은 외국인이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한번 보세요. 그 전에 매집된 부분이 있나? 근데 여기에 외국인 추종 매매를 한다. 어떻게 됩니까? 계좌에는 또 이겁니다. 계좌는. 이 부분을 왜 외국인 추종 매매를 한다면 어떤 종목군을 봐야 되냐면 우량 종목을 봐야 돼요. 우량 종목을. 자, 아까 전에 확실하게 비교가 되죠. 서울 반도체인데 수급적인 부분만 한번 보세요. 100만원 아니고요. 하루에 순매수가 9월 5일 날은 얼마입니까? 109억이 들어왔죠. 109억이. 그 전날은요. 10억. 그 전날은 7억. 2억. 38억. 37억. 87억. 규모가 다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검은머리 외국인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 종목이나 보고 여기는 외국인이 샀다. 오늘 이건 기관이 샀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거는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왜 기법 자체를 알면서도 수익을 못 내냐. 욕심이 나거든요. 오늘 이 종목을 샀을 때 올랐다. 다음날 보니까 나의 매수 방법에 해당하는 종목이 없어요. 그러면 하루 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루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또 끼워 맞추죠. 이것도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는 뭐 한 80% 정도 맞다 끼워 맞추죠. 그래 당연히 틀리죠. 100% 맞았을 때는 당연히 주가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내 기법이 한 80% 정도 맞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가는 80% 오르겠고 그중 20%는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확률이 떨어진다. 10번 주식을 해서 9번 승을 하고 한 번 패를 하더라도 이 1패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이고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우리는 종목 발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 기관 매매를 하려면 최소 1,000억 이상은, 시총이 1,000억 이상은 되는 종목군을 발굴을 해서 해야 됩니다. 1,000억 이상은. 100억, 200억짜리 종목 아무리 해도 이 방송에서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사실. 이런 종목 아무리 해도 외국인 뭐 기관 추종 매매 안 먹힙니다. 안 먹혀요. 그리고 타이밍이다. 무슨 말이냐. 자,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가 뭐 150만 원을 샀습니다. 150만 원을 한 100주 샀는데 이 A라는 사람이고요. B라는 사람은 121만 원에 삼성전자를 100주 샀어요. A라는 사람이 느끼는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똥주죠, 똥주. 똥주. 좋습니까? 삼성전자 볼 때마다. 이건 나쁜 놈이죠. 대신 B라는 사람이 삼성전자를 보면 와, 얘 때문에 웃죠. 이 두 사람은 뭐가 달랐을까요? 매수 타이밍이 달랐죠. 타이밍이 달랐죠. 자, 사랑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시죠? 연애를 한창 할 때 결혼할 나이가 돼서 만나는 여자와는 결혼하죠. 고등학교 때 만약에 여자를 만났습니다. 남자 여자 뭐 사랑을 했어요. 그때 결혼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나이가 지나야지 사랑을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에 사느냐. 어떤 타이밍에. 자, 150만 원대 사면 지금도 이거 보면서도 욕하죠. 자, 지금 철강 금속 업종, 그리고 기계 업종, 또 조선주 다 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수익 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다들 어떻습니까? 손실을 감소시키니까 그게 그냥 좋은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객장에 한번 나가봤어요. 장중에 객장에 한번 나갔었는데, 옆에 할아버지가 컴퓨터를 엄청 꼴똘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꼴똘하게. 그래서, 저는 뭐 엄청 집중해서 보셔서 큰 뭐 수익이 나든가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박수를 한번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혼자 하는 얘기. 뭐라고 하냐면, 본전이다. 이러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안타까웠습니다. 자, 본전을 했다고 저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좀 잡았으면 좀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마지막 마인드인데요. 마인드는 뭐냐면, 자, 손절가나 아니면 목표가를 생각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그리고 급하게 들어가시면 결국에는 또 급하게 내려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마인드 자체를 좀 더 우리가 너그러뜨리기 위해서 좀 더 준비한 화면인데, 시중에 지금 예금이 3%대입니다. 시중 예금이요. 그런데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한 달에 몇 퍼센트를 원하세요? 한 달에 몇 퍼센트를 원하세요? 사실은 주식을 하더라도 3% 이상만 되면 돈을 번 거죠. 하지만 주식을 하면서 집을 사야겠다. 차를 사야겠다. 땅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수익이 어떻게 돼요? 내려간다는 거죠. 처음부터 현실적인 어느 정도는 커버리지 안에서 바운더리를 좀 결정해 놓고 우리가 달려들어야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지. 너무 높은, 내가 지금 1억을 하는데 1년 안에 2억을 만들겠다. 100%거든요. 100%잖아요. 이런 종목이 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확률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대신에 뭐 1억을 해서 내가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한 달이면 1년이면 10%죠. 10%죠.
그럼 한 달에 1%씩만 내면 됩니다. 맞죠? 요렇게 어느 정도는 자기가 좀 더 현실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지만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광고에 뭐 1000%, 2000% 이거 아니죠. 아니죠. 자, 좀 시간이 지금 조금 좀 빠듯하기 때문에 빨리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일부러 좀 준비를 했습니다. 1%라도 조금 우리가 좀 소중히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는데, 자, 하루에 1%씩만 내볼게요. 하루에 1%씩만, 하루에 1%만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240일이 지났을 때 돈이 얼마예요? 1억 800만 원이죠. 1000만 원입니다. 처음부터. 하지만 1억 800만 원이 돼 있다는 거죠. 240일이 지났을 때. 그리고 딱 2배가 되는 순간을 본다면 한 20일에서 60일 사이 한 23일 정도 되겠네요. 23일만 지나면 하루에 1%만 내면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1년에 자기가 맞는 기법대로만 욕심 안 내고 100%의 그런 확률로만 하면 충분히 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욕심을 내고 나머지는 또 나의 기법 자체를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당신의 기법들은 다 최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너무 마인드 자체, 그리고 시장이 빨간 것에 계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흥분을 하거든요. 이런 흥분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수익 나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수익 나는 사람은. 자, 첫 번째, 구체화 시킨다. 구체화. 뭐냐면, 자, 손절가, 들어갈 때 손절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스템적인 매매를 한다는 거죠. 자,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손절가를 2개 잡습니다. 손절가를 항상 2개 잡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종목에 대한 손절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 손절가. 2개를 항상 잡습니다. 2개를 잡고 있으니까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종목이 오르는 적은 잘 없겠죠.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꼭 내가 파니까 오르다. 내가 사니까 꼭 떨어지네. 이거죠.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죠. 구체화. 좀 더. 그리고 업황과 시장을 고려하라는 거죠. 업황이 바닥권에 치고 내려가는 그런 업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격이 왔다고 사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 종목을 샀을 때 시나리오로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올랐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혼자한테. 그리고 현실한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주식은 주식일 뿐입니다.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제 아시는 분이 나중엔 이걸 사랑을 하더라고요. 주식을. 사랑 막 합니다. 얘들은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거는 그분의 생각이고, 중요한 거는 주식은 바람둥이가 되어야만 수익이 날 수 있어요. 확실하게 맺고 끊는 것을 팔고 사야 된다는 거죠. 자, 목표 수익률을 경험적인 판단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만약에 종목을 샀어요. 다 그런 생각 하죠. 내일 상한가 갔으면 좋겠다. 막 기도합니다. 내일 상한가 갔으면 좋겠다. 상한가를 100번에 100일이 있으면 상한가를 100일 중에 한 번도 상한가를 못 갔는데, 그 종목이 내가 샀다고 다음날 상한가를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안 가죠. 하루의 변동폭은 종목마다 평균적인 변동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변동폭 안에서 움직이게 되고, 그런 변동폭 안에서 움직이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양봉 2번을 갔을 때가 계산적인 수치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서울반도체가 지금 틀어져 있으니까 지금 삼성 SDI로 하겠습니다. 삼성 SDI로 한번 보시면 하루의 변동폭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시가와 고가 그리고 종가를 한번 보시면 하루의 변동폭이 이날은 5%,
그 다음 날은 2%, 그리고 그 다음 날은 3%, 그 다음 날은 3% 정도 나왔습니다. 자, 4일 동안 봤는데 2% 한 번, 3% 두 번, 그리고 6%가 한 번이에요. 6%가 한 번이에요. 그러면 얘가 평균적으로 3% 정도만 움직이면 하루에 맥시멈과 밑에 미니멈이 다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폭이 3%짜리입니다. 자, 3%짜리라면 중요한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3%짜리의 종목에 손절가를 3%로 잡으면 하루 만에 3%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거 안 되겠죠. 3%의 변동폭을 가지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손절가는 5%나 6%로 잡아줘야지만 하루 이상을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루는 실수를 했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손절가도 좀 더 접근하셔야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손절가를 5%를 잡고 난 다음에 하루 만약 6%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익 실현하면 그만이잖아요. 이익 실현. 손절가를 정할 때는 그냥 무조건 난 3%의 손절가야. 이게 아니고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을 캐치를 해내서 하루의 변동폭이 얼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틀을 좀 더 잡아보겠다. 그래서 3%를 잡아보겠고요. 만약에 티모 A&M 아까 전에 그런 종목들 소형주죠. 자, 빠르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종목의 변동폭 얼마입니까? 8% 정도 나타나죠. 8%라면 손절가는 짧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팔고 난 다음에 오른다니까요. 이런 종목군은 16%, 17%의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셔야지 수익을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손절가에 대한 부분은 종목마다 달라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동폭을 꼭 고려를 하시자.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더 부족해서 빨리 급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머지 내용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박플러스 시즌2 강의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식 승천이 끝난 밤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고맙습니다.